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완연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4일간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청주시 내 13개 읍면이 합심해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출입 금지 등 입산 규정을 꼭 지켜주시고요. 야영이나 취사는 허용 구간에서만, 그리고 산행 시 라이터 등 화기 소지도 금지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안전한 봄날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 발생이 줄을 이뤘습니다. SK호크스와 주간 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일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도내 전체에선 13.6명, 청주는 9명으로 2단계 기준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감염원을 가지고 전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전국적인 확산세입니다. 지난 1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668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고, 인근 지역인 대전에선 하루 평균 24.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전격 격상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치솟는 더블링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월세나 그런 거다 고정 비용이 있는데 매출이 안 오르니까. 다음 주부터 적용될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LH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이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반이 넘는 시군이 조사에 불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최근 도시교통국 직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왕군과 통합된 2014년 이후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거래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휴직과 파견을 제외한 직원의 99%,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98%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 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서 있다 없다, 그것이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내에서는 청주와 제천, 옥천, 진천, 음성군이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청북도와 시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17개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충주와 증평,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 등 6개 시군은 아직 검토 중이라거나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정한 17개 산업단지가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단지와 충주 제5 일반 산업단지, 동충주 산업단지 등 17곳 중 3곳이 위치한 충주시마저 조사 불참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행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발표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과정이라든가 또 결과값이 상당수 지방의회에 이어 일선 시군마저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직사회 투기 조사가 반쪽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가 전두환 노태우 씨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이들의 과오를 적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내판 문구가 중요한데 신군부의 수괴라는 역사적 사법적 과오를 있는 그대로 담기로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의 존치와 철거 논란이 팽팽히 맞선 지 약 1년. 역사학자, 변호사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된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 끝에 3가지 안을 도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사법적 과오를 안내판에 적시하고 기존 대통령길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겁니다. 과오를 함께 설명하기 위해 전두환 씨 동상을 노태우 씨 동상 옆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안내판 문구는 동상 존치 결정으로 잘못된 역사 청산에 소홀했다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비롯해 6가지 과오가 일자별로 적혀 있는데 신군부의 수괴로 정의한 것이 동상 철거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동상 존치를 주장했던 일부 단체에서는 안내판 문구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남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동상 문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충 시설의 안내판 규격에 의해서 우리 동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의 동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자문위의 이번 결정이 최종 통과되는 대로 오는 5월까지 모든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80~90%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충북에서 제대로 된 AI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AI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코딩 작업에 열중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국민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파이썬을 이용해 간단한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핵심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마련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의 기초에서 고급 과정까지 다양한 수업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제대로 된 AI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도내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비와 같은 수업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 학교 재학생인 저도 이렇게 학교 지원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초과정을 수강 중인데 저처럼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알기 쉽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도 인공지능 교육은 필수이다 보니 졸업생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저는 인문사회 계열 졸업생이다 보니까 취업문이 굉장히 좁은데 아무래도 4차 산업에 맞춘 이런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은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한국교통대 코딩 아카데미 센터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AI 교육에 나섰습니다. 하루 3시간씩 8주에 걸쳐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전환, 알고리즘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충북 북부권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수료 시에는 취업도 알선해줍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과 관련된 AI 관련된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궁극적으로는 충주 지역에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인공지능 AI 교육은 소외되었던 충북 북부권의 AI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는 41.2%를 득표해 36.5%를 얻은 무소속 박경숙 후보와 22.3%에 그친 민주당 김기준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가피 후보 당선으로 국민의힘의 도의회 의석은 5석으로 늘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평일 선거에 뚜렷한 선거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투표율은 46.5%에 그쳤습니다. 보은군 도의원 선거는 하유정, 박재환 전 도의원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번 임기 내 세 번째 치러졌습니다. 충청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어제 청주 시내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고열 환자에 대한 PCR 검사 적극 독려, 의료 기록하는 안내사항 기재, 병원 약국 내 안내문 부착 등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는 어제 제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는 일부 업체 특혜, 인건비 후려치기 등의 문제가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업무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천시가 2010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임금도 턱없이 낮게 책정한 A업체와 아무런 제재 없이 수의 계약을 해오고 있다며 공개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